살 빼려고 달리기 시작했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살 빼려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를 정도로 힘들게 뛰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땀이 많이 나고 심박수가 높게 올라가야 오늘 제대로 운동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면 10분만 지나면 숨이 너무 가쁘고 다리는 무거워지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 30분이나 해야 한다고? 결국 운동했다는 뿌듯함보다 다음 달리기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살도 잘 안 빠졌습니다. 그때 궁금해졌습니다. 살 빼려고 달릴 때 도대체 어느 심박수에 맞춰서 뛰어야 할까? 오늘 영상에서는 살 빼려면 어느 정도 심박수로 달려야 하는지,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심박수는 어떻게 개선하면 되는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48만 조회수가 나온 인생 심박수 채널의 영상, 그리고 27만 조회수 이상 나온 책코치의 운동생활 채널 영상을 참고해서 초보 러너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왜 심박수를 봐야 하는지부터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동 강도가 강해질수록 우리 몸은 근육과 전신에 더 많은 산소와 혈액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심장은 더 빠르게 뜁니다. 반대로 운동 강도가 약하면 몸이 필요로 하는 산소와 혈액의 양도 줄어들기 때문에 심장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뜁니다. 그러니까 심박수는 전신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에서 내 몸이 지금 운동을 얼마나 힘들게 느끼고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같은 7분 페이스로 달려도 누군가는 편하게 뛰고 누군가는 숨이 턱끝까지 찰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력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달리기 경험도 다르고 그날 컨디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러닝에서는 페이스보다 심박수를 보는 게 내 몸에 더 맞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살 빼려면 어느 정도 심박수로 뛰어야 할까요? 2009년 미국 세인트 토머스 대학교의 다니엘 캐리가 비교적 체력이 있는 러너 36명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제목은 지방 연소 구간과 유산소 구간의 차이에 관한 연구였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최대 지방 산화 지점은 사람마다 차이가 컸고 실험실 측정이 어렵다면 대략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사이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살 빠지는 심박수는 무조건 130이다, 무조건 150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하지만 초보자가 체지방 감소를 목표로 달린다면 처음에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를 목표로 잡아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은 너무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매번 죽을 만큼 힘든 강도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오래 할 수 있고 자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러닝에서 중요한 건 한 번에 얼마나 세게 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달릴 수 있느냐입니다. 그럼 내 심박수 구간은 어떻게 구할까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최대 심박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최대 심박수는 대략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빼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5살이라면 220에서 35을 빼서 최대 심박수는 대략 185가 됩니다. 여기서 60%는 약 111, 70%는 약 130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대략적인 목표 심박수 구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안정시 심박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정시 심박수가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은 같은 심박수까지 올라가도 느끼는 운동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개인화해서 계산하고 싶다면 카르보넨 공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은 이렇습니다. 목표 심박수는 먼저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시 심박수를 빼줍니다. 그 상태에서 운동 강도를 정해주고 곱해주고 그리고 안정시 심박수를 더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최대 심박수가 185이고 안정시 심박수가 59라고 해보겠습니다. 185에서 59를 빼면 여유 심박수는 126입니다. 여기서 60%를 곱하고 다시 안정시 심박수 59를 더하면 대략 135가 나옵니다. 70%를 계산하면 대략 147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심박수 135에서 147 사이가 체지방 감소를 목표로 달릴 때 처음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스마트워치가 있다면 이 구간을 보면서 달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목표 심박수를 130 정도로 잡았다면 처음부터 빠르게 뛰지 말고 천천히 출발해서 심박수가 목표치 근처에 도달할 때까지 조금씩 속도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20분에서 40분 정도 움직여 보는 겁니다. 만약 심박수가 너무 올라가면 속도를 줄이면 됩니다. 그래도 높으면 잠깐 걸어도 됩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에 맞는 강도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스마트워치가 없다면 몸의 느낌으로 판단해도 됩니다. 숨은 차지만 완전히 헐떡거리지 않는 정도, 짧은 문장은 말할 수 있는 정도, 끝나고 나서 아예 녹초가 됐다가 아니라 이 정도면 다음에도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남는 정도면 좋습니다.
여기서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니 힘들게 뛰어야 칼로리 많이 쓰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강도가 높아지면 짧은 시간에 쓰는 칼로리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뛰는 운동이 운동 효과가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초보자에게 문제는 그 강도를 계속 반복할 수 있느냐입니다. 너무 힘들게 뛰면 오늘은 운동한 느낌이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못 뛰고 모레도 회복이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나간다면 결국 운동량은 쌓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금 느리더라도 내가 반복할 수 있는 심박수로 일주일에 3번, 4번 나갈 수 있다면 그게 다이어트에는 훨씬 강합니다. 또 하나의 반론도 있습니다. 그럼 60에서 70%로만 뛰면 살이 무조건 가장 잘 빠지나요? 이것도 단순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운동 중 지방을 많이 쓴다는 것과 실제로 체지방이 빠진다는 건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닙니다. 체지방이 줄려면 결국 식사, 수면, 활동량까지 포함해서 하루 전체, 일주일 전체의 에너지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60에서 70% 구간이 좋은 이유는 초보자가 무리하지 않고 운동을 오래 지속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살을 빼는데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심박수 하나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반복할 수 있는 강도입니다. 공원을 달리다 보면 주변을 휙휙 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괜히 경쟁심이 생겼습니다. 나도 저 정도를 뛰어야 하나? 내가 너무 느린 건가? 그래서 페이스를 올리고 심박수가 올라가도 참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분들과 저는 가는 길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하는 달리기에는 최종 골 라인도 없고 기록관도 없습니다. 저는 선수처럼 뛰려고 달리는 게 아니라 제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오래 꾸준히 달리기 위해서 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앞질러 가도 그 사람의 달리기를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달리기를 하는 거고 나는 제 달리기를 하는 중인 겁니다. 다이어트 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보다 빠르게 뛰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 심박수 안에서 내가 계속할 수 있는 강도로 뛰는 게 목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살 빼려고 달릴 때 너무 힘들게 뛰면 안 되는 이유는 힘든 운동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너무 힘들면 오래 못하고 자주 못하고 결국 포기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체지방 감소를 목표로 하는 초보자라면 처음에는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로 시작해보세요. 더 개인화하고 싶다면 카르보넨 공식으로 내 안정시 심박수까지 반영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몸의 느낌입니다. 숨이 너무 차면 속도를 줄여도 됩니다. 심박수가 너무 올라가면 걸어도 됩니다. 그건 게으른 게 아니라 오래 가기 위한 전략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살 빠지는 달리기는 죽을 만큼 힘든 달리기가 아니라 내일도 다시 할 수 있는 심박수로 뛰는 달리기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달리기에서는 페이스보다 심박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초보 러너가 꾸준히 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